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 본부장 김상훈입니다. KB 인베스터 인사이트 첫 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통자산이라고 하는 주식과 채권 시장에 대한 올해 전망, 그리고 일부 대체자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금융시장의 특징은 주식과 채권 시장이 보기 드물게 동반부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올해 시장 전망입니다. 저희는 자산 배분 선호도를 채권을 최우선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주식 그리고 대체자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전망의 리스크 요인이 어떤 것인지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주식과 채권 그리고 대체자산을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크게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선진 주식 시장과 신흥 주식 시장의 선호도를 유사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선진 주식 시장 중에서는 또 미국과 유럽, 일본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미국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침체 전망이 이제 많고 또 연준의 긴축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일부 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통화 정책이 이제 완화 기미가 보이면은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경기 민감 업종의 비중이 높아서 좀 부진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지난해 성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했습니다. 그 배경은 다른 중앙은행과 달리 BOJ의 통화 완화 정책이 그 배경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BOJ가 통화 완화에서 긴축으로 전환을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일본 주식시장의 상대적 수혜 국면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흥 주식시장 쪽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는 정치적인 좀 이슈로 인해서 선호도를 좀 낮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 주식시장과 신흥 주식시장의 신호도를 유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회에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전에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에 대한 그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 업종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한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주식시장하고 유사하게 일단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하면은 주식시장의 부담은 좀 감소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에 약세장의 후반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으로는 반도체와 정부 정책의 수혜 관련된 시크리컬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산업재 등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크게 국채와 이제 크레딧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저희는 크레딧보다는 국채를 선호를 말씀을 드립니다. 국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과 한국 국채 시장이 저희 자산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장기 투자 선호도를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인하 전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기물 금리의 하락은 좀 제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 유지는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금리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선진국의 장기 국채를 저희 자산군 중에서 가장 최우선 선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같은 경우는 아직 경기 침체가 가격에 반영이 다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하이힐드라든지 한국의 크레딧 채권 중에서도 등급이 좀 낮은 채권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체 자산 중에서는 저희가 원자재와 이제 부동산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 이제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요. 올해는 가격이 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지금 공급에 대한 이슈는 원자재 가격, 원유 가격 하락의 하방을 좀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는 원유 가격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는 저희는 금을 좀 더 선호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금은 지금 그 지난해에는 실질금리 상승 이런 부분이 가격을 좀 압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긴축이 좀 마무리 국면이 들어가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부각되면은 안전자산 선호로 금의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투자는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실물과 그리고 리츠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용 부동산에도 이제 금리 인상의 영향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투자가 예상되고요. 리츠는 유가증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의 선반영 그리고 변동성이 지난해 컸습니다. 당분간은 금리에 부담이 있겠지만은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이러한 수익률 부진은 좀 개선의 기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반부진한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 지난해 금융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원자재와 달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전통자산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매크로 상황이 1970년대 이후 처음 맞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알려졌다시피 스태그플레이션 중에서 스태그네이션, 즉 경기 둔화는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인플레이션은 채권 가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두 자산 모두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중앙은행들의 정책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등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면서 자산 간의 가격 상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지난해에서 급격하게 긴축,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자산 가격이 같이 하락하게 되면서 자산 배분 효과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이제 경기 국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세션에서도 말씀들 많이 해주셨듯이 일단 경기는 지금 둔화 국면에서 좀 더 침체 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이미 과거에 약형 경기 침체, IT 버블 붕괴나 당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은 1분기에서 상반기 정도 내에서 마무리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실질 기준금리, 즉 물가를 감안한 기준금리가 1분기 전후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일부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나서기 위해서는 중앙은행들의 물가 목표인 2% 수준으로의 물가가 빠르게 하락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차트는 연준의 최종 기준금리 전망과 전 세계 주식 가격, 채권 가격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면 금리는 하락하고 주식 가격도 동반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가격이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경기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가 좋았던 원자재 등 대체 자산의 가격은 올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률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고려한 자산 배분의 목적을 감안하면은 대체 자산과 환율 등 다양한 자산의 중기적 자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전망의 리스크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크레딧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중앙은행들은 피벗, 통화 완화에 나서면서 시장 안정 대응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식과 채권 및 대체자산 2023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